공간에 대한 상관관계라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1차원 이직 모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정렬이 쭉 돼 있다고 생각하면 한참 동안 정렬되다가 정렬이 좀 깨져 있다가 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이러다가 쭉 연결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스페이셜 콜레이션은 어떤 기준이 되는 스핀이 있고요. 여기서 뭐 R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스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SJ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SI랑 SJ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게 이 코릴레이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되게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코릴레이션은 무조건 100%일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자기 자신과는 제곱하면 무조건 1대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옆의 스핀은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얘네 둘의 관계를 본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게 파라마그네티즘, 그러니까 옆에 다른 스핀이랑 상호작용을 전혀 안 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요게 걸려 있잖아요. 해밀토니안의 요 텀이 있죠. 마이너스 J에 SI에 SI 플러스 1. 1차원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에너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스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외부 자기장이 0이라고 합시다. H 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 스핀이 업일 확률이 있고 다운일 확률이 있을 텐데, 노테이션을 약간 어뷰즈해서 이렇게 쓰면 저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스핀이 업일 때의 나도 업일 확률,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 보통 이렇게 쓰니까 요 확률이랑 내 옆에 스핀은 다운인데 나는 업일 확률, 요거가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게 다르지 않다면 사실은 이직 모델을 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상호작용이 없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요 항 때문에, 그리고 요거 부호 때문에 보통 요렇게 됩니다. 옆에 스핀과 같은 방향으로 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되죠. 예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게 엔티페로마그네틱이라서 이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게 됩니다. 뭐 그건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 있냐? 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1차원 이직 모델에서 0보다 큰 1차원 이직 모델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리고 제로 필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요 스핀 자체는 저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어떤 걸 선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스판테니어스 마그니티제이션 얘기를 했는데 1차원에서는 온도가 0보다 크면은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저거는 0이 됩니다. 1차원에서는 이렇게 돼요. 뭐 시메트리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 1차원에서는 무조건 0보다 크면 이제 엔트로피 항이 도미넌트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뭐 그거랑 비슷하죠. 이상기체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라고 하면 그냥 0이라고 하면 되죠. 왜냐하면 시메트리 때문에 어디를 특정한 방향을 가리킬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이
속력의 크기를 물어보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돼서 요게 소위 RMS 스피드가 되고 뭐 그렇게 되죠. 물론 RMS는 이거를 루트를 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예, 지금 방향까지 생각하면 저 시메트리 때문에 저 1차원 이직 모델에서의 스핀 값 자체는 평균 내면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구간상의 어떤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를 따질 거냐, 그냥 저거 하나만 평균 내는 게 아니라 뭐를 평균 낼 거냐면 i번째 스핀과 A번째 스핀을 곱한 양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 두 개의 스핀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1일 거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거를 전부 평균 내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저 스핀 하나를 평균 내는 거랑은 다릅니다. 저 두 개를 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랑 깊은 관련이 있는 게 저게 지금 저 평균 내면 다 0이라서 지금 여기서는 저 빼주는 게 큰 의미가 없긴 한데, 보통은 요렇게 쓰는데 SI의 평균 곱하기 SJ의 평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이걸 빼줍니다. 요거는 보통 특히 이게 뭐 어떤 랜덤 넘버 같은 거 얘기할 때 X라는 랜덤 넘버가 있고 Y라는 랜덤 넘버가 있을 때 쟤네들이 서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게 요런 거죠. X, Y를 곱한 거를 평균 낸 다음에 이거를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으로 이렇게 저 두 개를 곱한 거를 빼주는데, 만약에 이거는 뭐 따로 제가 빼서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얘네가 0이라는 거는 X랑 Y가 완벽하게 독립적이라는 뜻이에요. 독립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독립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Y가 그냥 X다, 극단적으로. 그럼 저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양이 돼요. X랑 Y가 같으면 X제곱의 평균 빼기 X 평균의 제곱이죠. 요거는 X의 분산, 루트 취하면 표준 편차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0이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반대로 Y는 X의 음수를 취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값이다 라고 하면은 XY 빼기 X 평균 빼기 이거는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의 X, 이게 돼서 마이너스의 분산이 돼서 0보다, 이거는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건 0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양이 일반적으로 X와 Y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릴레이션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코베리언스라고 불러요. 공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저거를 코릴레이션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는 이거는
소위 스탠다다이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 상관관계를 쟀는데 저 x랑 y 각각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변하는 양이라면 그러면 요 양이 1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표준화하는 방법이 요 코베리언스를 저 각각의 분산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각각 표준편차로요. 각각의 표준편차로 저렇게 나눠주는 방법. 이렇게 되면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이렇게 스탠더다이즈가 돼가지고 저게 완벽하게 상관관계가 100%인 거랑 마이너스 100%인 거랑 상관관계 없으면 0인 거랑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 확률 통계 얘기이긴 한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썼냐 하면 지금 그래서 요 의미가 뭐가 되냐면 이게 G라고 쓰고요. I라는 곳의 스핀과 J라는 곳의 스핀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렇게 코베리언스처럼 저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를 뭐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투 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피어슨 콜레이션과는 달리 스탠다다이즈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요 경우에는 그냥 SI, SJ를 평균 낸 거랑 같아져요. 뒤에 게 전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도 쓸 수 있냐 하면 요거를 어차피 0이니까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SI 평균을 뺀 거랑 SJ 평균을 뺀 거 사이에 그 두 개를 곱해서 평균 낸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해보면 이거 해보면 앞에 요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진 항이랑 요렇게 곱해진 게 마이너스 2 곱하기 그게 나오고 뒤에 플러스가 나오는데 계산해보면 이거 미리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돼요. 요게 마이너스의 SI에다가 SJ 평균이고 또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SI 평균에 또 SJ 평균이 있고 마지막에 플러스가 또 하나 있어서 요게 하나씩 없어져서 조금만 더 나가서 요게 딱 됩니다. 기초적인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죠. 근데 요렇게 쓰고 나면 요 의미가 있는데 요 의미가 요거의 의미는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인데 어떤 상관관계냐? fluctuation. fluctuation이라는 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I라는 스핀이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와 J라는 스핀이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같이 움직이는지 반대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서로 관계없이 움직이는지를 재고 있는 게 투 포인트 콜레이션 펑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여러 개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PIJ라는 거를 어떤 확률인데 이게 같은 값을 갖고 있을 확률인데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관련이 있을 텐데 뭐 굳이 관련성을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I랑 SJ가 다르면 0, 같으면 1인 크로네커 델타를 저렇게 쓰면은 저게 정확히 그 확률이 되겠죠. 크로네커 델타의 기대값이니까 그게 정확히 같을 확률이 되는 거죠. 0에서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2분의 1에 1 플러스 SISA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SISA가 저 각각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만 가능한 거예요. 저게 둘 다 플러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면 저게 1이 되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플러스 1이면 그게 i가 플러스 1이고 j가 마이너스 1이든 뭐 i가 마이너스 1이고 j가 플러스 1이든 간에 저건 0 되니까 1 마이너스 저게 되니까 저렇게 크로네커 델타를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핀 시스템 다룰 때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술인데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2분의 1에다가 그다음에 또 g의 ij 요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굳이 쓰자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차피 0 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률하고도 연관되는 이 얘기예요. 그냥 시프트일 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0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분의 1 하고 1 더하기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사실. 지금 요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요 계산하는 게 요 계산이 이것도 1차원이기 때문에 간단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차원이기 때문에 i번째 스핀과 j번째 스핀 사이의 코릴레이션 펑션은 지금 요거를 하면 되잖아요. 이걸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어떤 볼츠만 팩터로 주어지는 또는 이 볼츠만 통계를 따르는 시스템에서의 평균은 요 평균을 낸다는 건 항상 어떤 양을 평균 낸다는 건 이거를 파티션 펑션 분의 1 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볼츠만 팩터를 이렇게 모든 스핀 상태에 대해서 요렇게 쓰는 거에 해당되죠. 그래서 저 땡땡땡 자리에 SISA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n개라는 뜻으로 굳이 이렇게 zn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모든 스핀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주르륵 다 하고 sn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SISJ가 지금 여기 밑에 저 땡땡땡에 해당되는 저걸 하고 그 다음에 볼츠만 팩터인데 볼츠만 팩터를 이렇게 일단 쓰겠습니다. K 여기서 말하는 K는 베타 J였죠. 그래서 이게 S1, S2 더하기 K S2, S3 이렇게 쭉 1차원이라서 다 저렇게 쓸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냐? K, S, N, S 뭐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종의 목적이 있어서 저 K 어차피 다 똑같은 건데 일부러 물리에서는 계산하다 보면 일부러 어렵게 쓴 다음에 사실은 이런 걸 위한 거였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일부러 각각의 K를 일단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다르게 써볼게요. 나중에 이거를 어차피 이거를 나중에 저게 전부 같은 값이라는 걸 쓸 텐데 일단은 먼저 저렇게 써놓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저렇게 지금 i랑 j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간단한 예시부터 해보겠습니다. 약간 그 수학적 귀납법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첫 번째 스텝으로 일단 제일 쉬운 거, 바로 옆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바로 옆에 있는 건 사실은 저게 평균 에너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저거를 할 때 저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스핀 평균 내고 할 때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얘를 튀어나오게 하려면 요 볼츠만 팩터에서 요 K 요런 걸로, 저런 걸로 미분을 해주면 저 값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스핀, 뭐 오른쪽이라고 편의상 불러도 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SI랑 SI 플러스 1을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거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SI랑 SI 플러스 1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 합천 성분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i번째 커플링 콘스턴트 KI로 편미분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그대로 있고, 요것도 일단 다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쓰기로 했죠. KI, SI 플러스 1 가다가 쭉 가서 KN-1의 S, 요거까지 쭉 나오죠. 요까지 나옵니다. 저 중에서 지금 이게 지금 지수함수 아니라 더해진 거죠. 어차피 다 이렇게 떨어지는 양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의 효과가, 옆으로 약간 치워가지고, 자, 여기서 저 중에서 저 미분에 걸리는 거, 요 미분에 걸리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요 미분 때문에 SN 되고, SI 플러스 1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예상대로 딱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거라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지금 저게 커플링 컨스탄트 K에 대한 미분인데, 지금 이거 자체는 파티션 펑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그래서 저 분모에 저게 있고 미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KI에 대해서 KI로 편미분을 하는데, 이거를 파티션 펑션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저 파티션 펑션을 계산을 이미 해놨죠. 해놨는데 그 결과가 원래는 예전에 했던 거를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의 경우에 다시 가져오면 앞으로 한참 가야 될 것 같은 독이란 예감이 드는데, 요게 이게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의 경우에 이거였을 거예요. 저걸 그냥 쓰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저거 미분할 때 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거를 각각의 K를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은 지금 요 유도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유도 과정에서 사실은 요 K가 다 달라도 똑같습니다. K가 달라도 다
따로따로 구분되기 때문에 K가 다르면 이거를 n-1승 하는 대신에 각각의 K에 대한 2배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곱으로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K가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이거에 n-1승을 했을 뿐인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 K를 다 다르게 썼으면 그때는 각각의 KI에 대해서 이걸 한 걸 전부 더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결과로서 나오는 게 이렇게 스페셜 콜레이션 부분까지 갖고 온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의 n승하고 그 다음에 더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가 아니라 파이를 써서 이렇게 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KI 이거를 전부 곱한 형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생각하면, 요거를 따로 생각하면 저기 로그 취한 거니까 일단 2에 대한 항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로그 속에 곱해진 게 잔뜩 있으니까 로그를 계산해서 더한 거랑 같습니다. 로그 성질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요게 하는 역할을 이거 전체에다가 KI로 편미분을 거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 n로그 2에는 저로 전혀 뭐 볼 일이 없고, 지금 저기 n-1개 항이 있지만 유일하게 KI에 걸리는 건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KI고 뭐 예상했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I 플러스 1의 평균 값은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이건데, 이거는 뭐 사실은 계산 안 해봐도 아는 게 이게 사실상 그냥 평균 에너지거든요. 지금 니어리스트 네이버 이직 모델 1차원 이직 모델에서 에너지가 나올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에너지랑 같은 값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계산했던 에너지 펑션, 이거 계산했었죠, 우리. 저희가 지금 이 평균 에너지가 그냥 이거였는데 요게 하이퍼볼릭 탄젠트였기 때문에 이거 J로 나눠주고 하면은 당연히 요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I랑 I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사이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따라야 되고 뭐 전혀 뭐 이상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 지금 요렇게 K가 0보다 큰 경우는 요렇게 돼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교과서의 노테이션이 좀 이상한데 해석을 잘 하자면 여기서 지금 베타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온도가 무한대로 가면은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온도가 0도면 베타가 무한대가 돼서 여기가 맞고요. 온도가 무한대면 베타가 0이 돼서 이쪽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온도가 절대 0도면 옆에 있는 스핀하고는 무조건 상관관계가 1이 됩니다. 이렇게 가버리고, 온도가 무한대면 이 랜덤이기 때문에 사실상 옆에 스핀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 일반적으로 요렇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는 온도가 유한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온도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거의 같아집니다. 어차피 절반이에요. 반반 다 랜덤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거의 그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건 준비 작업일 뿐입니다. 이 스텝 1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이라서. 이제 진짜 재밌는 거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한 칸 건너뛰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왜 지금 계산한 건 왜 별게 아니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얘네 둘의 상관관계가 어차피 저 두 개가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가 정확히 이게 정확히 마이너스 SI, SA로 주어지는 요게 에너지에 컨트리뷰트를 하기 때문에 저 에너지 계산하는 거나 저 콜레이션 펑션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로 옆 칸은. 근데 우리는 그 다음을 찾고 싶습니다.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두 칸 떨어져 있는 사이에 스핀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냐. 요거를 좀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서 플러스 1을 넘어서는 플러스 1을 넘어서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건데 아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뭐 이거는 답을 아니까 하는 건데 미분하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KI에 대해서만 미분했을 때 나온 게 바로 옆 스핀과의 코릴레이션 펑션이었는데 그 한 칸 더 간 거 그것도 그냥 한번 미분을 해봅니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KI에 대해서 미분할 때마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SI 플러스 1 이었으니까 요걸로 미분하면 튀어나오는 거는 SI 플러스 1에 SI 플러스 2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 SI 곱하기 SI 플러스 1 곱하기 SI 플러스 1 곱하기 SI 플러스 2라는 4개가 곱해진 거의 콜레이션 펑션인데 절묘하게도 우리가 찾는 꼴이 딱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SI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건 무조건 1이죠. 저기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그래서 이거는 절묘하게 두 칸 떨어진 스핀들의 콜레이션 펑션이 저렇게 연달아서 저렇게 미분했더니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그러면 G에 I랑 I 플러스 1 두 칸 떨어진 거에 미분을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두 번 미분을 하면 되는데 요게 이것도 똑같이 이제 로그에서의 미분이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2의 n승에 i를 n-1까지 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ki 이거 하고 그 다음에 2의 n승에 지금 보면은 요 미분이죠. ki 요런 미분인데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써오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1 곱하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2 곱하기 쭈루룩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ki가 있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ki 플러스 1이 있고 쭉 해서 kn-1까지 가죠. 다 곱해져 있는 거니까. 저 중에서 뭐 요거를 먼저 미분하든 요걸 먼저 미분하는 결과는 다 똑같은데 저거를 미분할 때마다 이 항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자체가 저 미분에 안 걸린 거는 코사인으로 남아있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쭉 가다가 근데 지금 저 ki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저 미분 때문에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냥 코사인이 있냐면 이게 i-1까지 코사인으로 있다가 하이퍼볼릭 이거는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것도 바뀌어야죠. 미분 어차피 한 번은 하게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그러니까 저기 지금 미분에 들어가는 두 개만 딱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전부 코사인이거든요. 지금
2의 n승 없어지고요. 보면은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전부 하이퍼볼릭 코사인입니다. 여전히. 분자는 다른 거는 전부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다가 ki 번째랑 ki 플러스 한 번째만 하이퍼볼릭 사인이고 나머지는 또 전부 하이퍼볼릭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전부 없어지고 남는 건 뭐냐? 저 4개 항만 딱 남죠. 저 4개 항은 당연히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ki 곱하기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ki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계산하려고 저거 ki를 구분했다고 했죠. 이제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는 저 ki 어차피 다 똑같은 거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하이퍼볼릭 탄젠트 k의 제곱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이죠. 예, 이렇게 씁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수학적 귀납법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했더니 이게 제곱돼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한 칸 밀렸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ki 플러스 2를 한 번 더하면 똑같은 논리로 중간 거 다 이렇게 없어지고 si랑 si 플러스 3을 또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게 이제 제곱이 아니라 삼성되고요. 그래서 요 수학적 규칙을 찾으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i번째 스핀과 i 플러스 j번째 스핀은 이거 약간 헷갈리지 말도록 하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전에는 이거를 j라고 썼는데 이제는 j 칸 떨어진 스핀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뭐 k라는 새로운 인덱스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인덕션에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따라서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k의 j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처음에 했던 질문 요게 r만큼 떨어져 있는 스핀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r만큼 떨어져 있는 스핀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k에다가 r승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게 특정 si랑 sj 관계가 아니라 r만큼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두 스핀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 두 스핀 사이의 거리에만 디펜드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잘 보면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요 함수가 어쨌든 k가 0보다 큰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j승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져요. 0보다 1보다 일반적으로는 작거나 같은 거를 제곱하는 여러 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요 j가 저 지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이 스핀들이 1차원에서 스핀들이 있을 때 이렇게 쫙 있을 때 얘가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두 스핀 간의 상관관계가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옆에 있는 스핀하고도 뭐 0.9만큼의 상관관계 되게 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0.9를 한 뭐 10승 해버리면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지수함수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서 얘기한 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어차피 거리에만 디펜드하니까 거리상으로 저렇게 벡터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작아진다고 했는데 요 예외가 하나 있죠. 이게 저게 1보다 작은 거를 제이승하면 작아지는데 1은 제이승을 해도 그대로 있죠. 근데 저게 1이 되는 조건이 제로 템퍼러처를 돼요. 그때는 저 K가 무한대가 되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0도일 때는 모든 스핀이 같은 방향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 바로 옆에 있는 거든 뭐 100만 번째 있는 거든 간에 다 이렇게 똑같이 1이 됩니다. 이거는 뭐 트리비얼한 상황이고 아닌 경우에는 점점 감소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래서 0도인 경우에 또는 K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상관없이 모든 J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게 되지만 모든 스핀이 얼라인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를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K의 J승이니까 저거를 저렇게 쓰니까 마치 물론 우리가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0에서 1 사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저렇게 쓰니까 마치 증가함수처럼 보여서 저거를 감소함수처럼 잘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코탄젠트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이거는 뭐 좀 여러 개 꼬여 있어서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에 마이너스 J승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거 역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1보다 큰 거에 1보다 큰 거를 밑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J승으로 저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걸 좀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와닿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 근데 우리가 항상 뭘 하고 싶냐면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익스포넨셜 디케이 같은 거 생각할 때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를 얘기할 때 항상 요런 꼴을 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양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고 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한 저게 X가 진짜 물리량이면 저렇게 쓰면 틀린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 저거 테일러 전개할 때 뭐 저게 유닛이 다 섞인다는 의미도 있어서 항상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리스틱한 어떤 X의 양이 있어서 그만큼 갔을 때 감소를 많이 하는 소위 캐릭터리스틱 타임 저게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될 수도 있고 타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수함수는 항상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저런 꼴로 저걸 바꾸게 되면은 저게 정확히 이거 일반적으로 바꾸는 꼴 있죠. A의 X승은 지수함수의 로그 lnA로 쓰게 된다. 저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J승이라고 쓰고 로그에 교과서에서는 자연 로그를 그냥 로그라고 쓰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 취하면 양수가 되고요. 그래서 저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지수함수에 마이너스 J 나누기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불리는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릴레이션 랭스는 그 사이라고 불리는 코릴레이션 랭스는 좀 복잡하죠. 로그의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K분의 1이 됩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요런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있어가지고 요 랭스를 지나가면은 굉장히 콜레이션이 별로 없어진다 라는 거고 그게 콜레이션 랭스가 당연히 여기 지금 K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요게 이거 있잖아요. K가 베타 J였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J 나누기 KBT 요거였습니다.
저 K 속에 그래서 뭐가 있냐? 저게 두 가지가 컴피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플링 콘스턴트, 그러니까 두 개의 스핀 사이에 얼마나 상호작용을 세게 하고 있는지랑 그거를 배방 놓는 온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코탄젠트에 들어가고 로그에 들어가고 막 분모에 들어가서 정신이 없는데, 저 생각을 해보면 잘 보면 지금 J가 KBT에 비해서 훨씬 크다면,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서 정렬하려는 저 에너지의 성향이 열 에너지로 이렇게 요동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세다면, 그러면 K 값이 1보다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고요. K 값이 1보다 커지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1로 갑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1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1 플러스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로그의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플러스 쪽에서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콜레이션 랭스는 0 플러스 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콜레이션 랭스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열 에너지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플럭추에이션을 주는 열 에너지에 비해서 커플링이 굉장히 세면은 아주 먼 거리까지 콜레이션이 잘 돼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커플링 콘스턴트에 비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랜덤리스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말은 K가 1보다 굉장히 작아진단 말이고, 그 말은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거고,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거의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하이퍼볼릭 코탄젠트가 무한대로 가면 로그의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도 무한대로 가고요. 그러면 요거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거의 0으로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리가 조금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스핀 또는 그 조금만 더 거리를 이동시켜도 바로 콜레이션 0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금만 멀리 있는 스핀들 간의 상관관계도 전혀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콜레이션 랭스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인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요 콜레이션 랭스가 상전이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항상 관계대명사 이걸 제가 써야죠. 이게 어떤 랭스 스케일인데, 어떤 랭스 스케일이냐면 그 랭스 스케일을 넘어, 그러니까 그 랭스 스케일 정도 동안에 상관관계가 유지되는 그 랭스 스케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그게 정확히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정리가 더 돼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무한대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무한대가 아니고요. 이 나중에 실제로 1차원 문제가 아니고 민필드 같은 거를 하면 나오는데, 실제로 크리티컬 피노미나라고 부르는 2차 상전이 또는 그 연속 상전이에서는 요 콜레이션 X가 발산하긴 하는데 어떻게 발산하냐 하면 어떤 컨트롤 파라미터에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1승 이렇게 소위 대수적으로 또는 거듭제곱 형태로 발산을 보통 하는데, 이거는 훨씬 더 이상하게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t-tc분의 1인데 t가 tc로 가니까 요게 발산한다. 그거보다 훨씬 더 세게 발산합니다. 지수함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위 essential singularity, 굉장히 근본적인 싱귤라리티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거듭 제곱 형태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세게 발산한다는 뜻으로 Essential Singularity라 부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전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발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콜레이션 X에 해당되는 발산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U라고 저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저건 나중에 이제 인필드 이론 같은 데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 콜레이션 랭스도 역시 지금 계산한 거는 다 요것만 다뤘는데 요게 아닌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랜스포 매트릭스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기억을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건데 모든 스피드 테스트 하는데 이제는 이게 아까는 저거를 그냥 K, S, I, S2 저렇게 썼는데 이제는 H까지 있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일단 정식으로 이렇게 해밀토니안으로 쓸 거고요.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거 자체가 H, S1, H, S2 이거 다 하고 그다음에 K에 S1, S2, K, S2, S3 요게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에 지금 SI라고 쓰면 요게 이제 저거를 평균 내는 게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전에 요 파티션 펑션을 어떻게 쓴 적이 있냐면 H가 0이 일반적으로 아닐 때 저때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써서 썼던 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파티션 펑션을 어떻게 썼냐면 S1에서 쭉 해서 SN까지 하는 거에서 트랜스포 매트릭스의 엘레먼트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TSN, SN 플러스 1 이렇게. 이때는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긴 했어요. 저렇게. 그래서 저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여기까지는 요 파티션 펑션의 형태가 똑같은데 거기 SI를 슬쩍 끼워놓은 겁니다. 네, 이때 그래서 트랜스포 매트릭스는 T11, T1-1, T-11, T-1-1,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쭉 쓰면 Z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이제 여기 간에 I에 대한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N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으로 저 형태가 지금 이건데 너무 멀리 있어서 이건데 저게 T의 S1, S2, 그 다음에 T의 S2, S3 쭉 가다가 T의 SI-1, SI가 있고 원래는 그 뒤에 바로 T의 SI 플러스 1이 있고 쭉 해서 T의 SN 플러스 1 또는 뭐 S1까지 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요게 하나 슬쩍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행렬 계산이라고 해서 지금 순서 바꾸면 안 되는 줄 생각할까 봐. 이거는 지금 엘레먼트라서 이거 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에서는 순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SI를 여기다 슬쩍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저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요것만 떼서 보면은 이거는 그리고 이것만 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I랑 관련된 거는 저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면 TS 거에다가 SI에다가 TSI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저거는 잘 보시면 SI에 대해서는 어차피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로 서메이션을 해버릴 거고 지금 이거를 결정하는 게 SI-1과 SI 플러스 1이 저게 1, 1인지 1,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지 저 네 가지에 따라서 저게 달라지죠. 사실은 지금 요것도 일종의 트랜스퍼 매트릭스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도 A라는 매트릭스로 쓰면 TS 그러니까 S의 마이너스 1의 스핀 값을 A라고 하고 SI 마이너스 1의 스핀 값을 A라고 하고 SI 플러스 1의 스핀 값을 B라고 하면 저것도 AB라는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요게 이런 형태가 되죠. SI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잘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할 수 있죠. 저게 SI가 플러스 1이면 요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이면 요게 됩니다. 이거 기호가 쉼표를 쓰는 게 좀 더 편하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게 뭐랑 똑같냐 하면 요 트랜스퍼 매트릭스 형태랑 잘 비교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지금 요거는 뭐냐면 A는 지금 A는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요 칼럼에 해당되는 요거는 무조건 1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요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곱한 형태가 되고 이거는 반대로 여기랑 여기를 곱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목을 하나하나 써보면 뭐랑 같다는 걸 볼 수 있냐면 요거를 일단 쓰고 따져보겠습니다. H 플러스 K 이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거에다가 1, 0, 0, 마이너스 1 하고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넣고 요렇게 쓰면은 저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직접 해본진 않았는데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요 부분이 플러스 1에 해당되고 마이너스 1이 요 부분에 해당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따져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 매트리스 곱한 형태랑 같아져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사실 물리학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건데 요렇게 쓰는 거죠. 파울리 매트릭스라고.
파울리 매트릭스의 Z 성분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지금 저기 SI라는 거를 곱해 놓은 건 사실은 이거라는 중간에 저걸 끼워 넣은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형대수의 개념을 마구마구 갖다 쓰면은 요게 이렇게 해서 원래는 트레이스에 트랜스퍼 매트릭스에 저기까지가 I-1승이었고 거기다가 파울리 매트릭스 곱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n-i 플러스 1 뭐 요렇게 될 텐데 이 트레이스가 묘한 성질이 있는 게 요 트레이스가 소위 사이클릭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ABC 매트릭스와 BCA 매트릭스 뭐 이게 소문자로 쓰니까 매트릭스 같지가 않은데 AB 매트릭스와 BA 매트릭스 일반적으로 다르지만 트레이스 AB는 트레이스 BA와 같습니다. 저런 묘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사이클릭 프로퍼티라 그래서 트레이스 A, B, C는 트레이스 B, C, A랑 같고 이렇게 쭉 가는데 다만 트레이스 A, C, B랑은 또 달라요. 저 사이클릭으로만 저렇게 제대로 된 순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이클릭 프로퍼티에 따라서 요렇게 곱하지 말고 이거를 트레이스에 이거 요런 식으로 뒤에 거 먼저 해서 저렇게 하면 저거는 시그마 Z의 트랜스퍼 매트릭스의 n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직접 전에 이거 계산할 때 했듯이 요거의 n승을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요거를 다이아고날라이즈를 시켜가지고 T'이라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이런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게 저 트랜스포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로 다이아고날라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 자체는 x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트레이스는 다시 저 사이클릭 프로퍼티에 따라서 요렇게 쓸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파티션 펑션은 여전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건 이미 계산도 다 했었죠. t n승의 트레이스 이게 되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는 저 s를 계산을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저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해서 시밀라리티 트랜스폼을 해서 유니터리도 되죠. 허미시안이니까. 그 시밀라리티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다이아고날라이즈를 직접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하면은 요게 요렇게 한 게 저거 A, B, C라고 한 거 보면 알겠지만 저게 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일부러 저렇게 그냥 구했다고 치고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FGK라고 쓰면은 그러면 어차피 여기 SI 요거 할 때 저 밑에 거는 어차피 이거라고 구해놨고요. 저 트랜스포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두 개
각각 n승에서 한 걸로 돼 있고, 저 위에 거는 EGFK에다가 람다 1 n승, 람다 2 n승 이렇게 한 거의 트레이스니까, 저거는 뭐 2x2 매트릭스 두 개 곱해가지고 트레이스 취하는 게 간단하죠. 저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에 이거 하고 K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다이고널라이즈 하는 것 때문에 복잡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이 교과서에서 저 EFGK를 저렇게 쓰고 이제 계산 안 한 이유가 있는데, 보통 저도 옛날에 교과서에서 이러면 굉장히 짜증이 났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당연히 여러분이 EFGK를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행렬을 다이고널리즈 시키면 돼요. 못할 건 없죠. 예. 그래서 그걸 직접 해보라는 게 이 엑서사이즈 3.1입니다. 나중에 뭐 제가 또 이것도 과제로 낼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솔직히 과제 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뭐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하고 뭐 GPT가 발달한 시절에 이거를 손으로 꼭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해봐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예,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 뭐 중간 과정 생략하고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거 잘 보시면,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럼 지금 저 이렇게 얘기하죠. without loss of generality, 람다 1이 람다 2보다 일반적으로 크기만 해도 되죠. 많이 클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되면은 저 n이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도미넌트한 항은 xi 항은 요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THJ의 함수입니다. 예. 굉장히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평균 에너지 구한, 아니 평균 마그네티제이션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허무한 건데, 대신에 우린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할 겁니다. 이제 SI와 SI 플러스 J의 초심을,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콜레이션 펑션을 계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 아까랑 비슷하게 처럼 서메이션으로 안 쓰고 트레이스로 그냥 쓸 건데,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예, 아까 하나의 SI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요게 파울리 매트릭스를 하나 중간에 넣는 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이유로, 이게 만약에 여기가 SI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SJ도 있었으면 SJ도 중간 어딘가에 넣어가지고 파울리 매트릭스로 넣으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뭐가 되냐면, 중간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뭐가 되냐면, 역시 아까 저 트랜스포 매트릭스에 시뮬라이트 트랜스폼을 하는 요거에다가 이렇게 되고, 이게 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J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있습니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N-J승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쭈루룩 가다가 파울리 매트릭스 하나 넣고 뒤에 쭈루룩 가다가 파울리 매트릭스 하나 넣고인데, 요 두 개 사이 거리가 J인 거죠. 그래서 J만큼 간격을 벌린 다음에 저걸 해야 한다. 그래서 사이클릭 프로퍼티 때문에 예, 정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섞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루한 과정이라 생략을 하면은
이게 사실 계산은 아까 했었기 때문에 아까 여전히 EFGK를 이렇게 써가지고 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행렬 계산해보면 요렇게 되고요. 이건 제가 해봤어요. 예. EFGK 자체를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요거는 간단한 거라서 계산해보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 얘네 둘을 또 곱한 다음에 트레이스를 취하면 되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한 거에 트레이스를 취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되거든요. 분모는 그대로 파티션 펑션, 트랜스포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에 n승한 거에 더해진 거. 거기다가 요 트레이스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지금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무시하고 분자에서도 람다 2에 대한 건 이렇게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눠주면 결국에는 요렇게 되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 지금 람다 1보다 람다 2에 비해 람다 1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1보다 작은 건데 n-j승인데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것도 0으로 갑니다. 이거는 지수가 j라서 n이랑 상관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수가 j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간다고 j가 무한대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안 한 뭐 EGF가 있어도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계산만 일단 하고 나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릴레이션 펑션은 우리가 구한 요 SI랑 SI 플러스 J의 코베리언스 빼기 각각의 평균을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거 0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이제 외부 자기장 있으면 이게 더 이상 0이 아닙니다.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데 앞에 이 제곱이 이것 때문에 없어져요. 그럼 남은 건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따지면 요거에 비해서 이것도 작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빼버리면 콜레이션 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로이스트보다는 여기까지 킵해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요렇게 됐죠. 이게 외부 자기장이 있는 경우에 i라는 스핀과 i 플러스 j라는 스핀 사이의 콜릴레이션 펑션은 gf 곱하기 람다 1분의 람다 2의 j승이 됩니다. 람다 1과 람다 2는 트랜스퍼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들이고요. 일반적으로 람다 2보다 람다 1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1보다 작은 거에 j승이 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거를 지수함수 형태로 만들면 콜릴레이션 랭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여기 온도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온도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 람다 1과 람다 2는 요 행렬의 아이겐밸류들이고요. 요 행렬에 H랑 K가 있는데 H랑 K가 다 베타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H가 0일 때처럼 뭐 직관적으로 보기 힘들긴 한데 이렇게 연결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요게 플레이션 랭스가 길어졌다 길어졌다가 뭐 작아졌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하게 제로로 떨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리고 아까 H가 0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트랜스포 매트릭스로 다 풀어놓고 H 0 넣으니까 진짜로 전에 애드헉 방법으로 계산했던 게 나오냐 확인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H가 0일 경우에 아이겐밸류 구해보면 코사인이랑 사인이 그 하이퍼블릭 코사인이랑 하이퍼블릭 사인이 되거든요. 이거 여기서 H가 0이면 좀 간단하게 바뀌면서 아마 계산해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럼 H가 0인 경우에는
람다가 람다2가 이거니까 여기 대입하면은 우리가 이미 아까 구했던 그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